죽음의 집이라고 불리는 해당 장소는 1856년 뉴욕 지하철 설립자 중 한 명인 제임스 부만 존스턴이 건축했다. 제임스 가족이 거주하던 이 집은 이들이 떠난 뒤 여러 사람들을 거쳐갔다. 그리니치 빌리지의 14 웨스트 열번가의 건물은 마크 트웨인이 살았던 집으로 알려져 있다. 마크 트웨인은 이 건물에 1900년과 1901년 사이에 잠깐 살았다고 한다. 이 건물은 미국 남북전쟁 때인 1850년에 지어졌다. 그 후 이 집에서는 22명이 죽었다. 이후 1990년 소설통 소요의 모험 왕자와 거제 허클베리 핀의 모험 등을 집필한 작가 마크 트웨인 올리비아 부부가 이사왔다. 사실 마크 트웨인은 이 집에 1년 정도밖에 살지 않았다. 다만 그런 유명인이 이런 집에 살았었다는 것이 오히려 유명한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나 당시 마크 트웨인은 사업 실패로 인해 모든 저작권을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이에 더해 아내 올리비아 역시 건강이 악화돼 요양원으로 떠났고 마크 트웨인은 홀로 집을 지켰다. 문제는 마크 트웨인만 남은 집에서 수상한 인기척이 느껴지거나 한밤중 불쏘시개가 날아오는 등 기이한 현상들이 벌어졌다. 심령 현상을 전혀 믿지 않았던 마크 트웨인은 바닥에 핏자국이 발견되는 등 기괴한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자 결국 유령의 존재를 믿게 됐다. 이어 자신의 경험에서 영감을 얻은 마크 트웨인은 악마의 영혼을 지닌 소년의 이야기를 담은 불가사의한 이방인을 집필하기 시작했다. 이후 얼마 뒤 아내 올리비아가 지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마크 트웨인은 1910년 4월 12일 미완성된 소설을 남긴 채 심장마비로 사망했다. 이 가운데 마크 트웨인이 떠난 후 문제의 집을 거쳐간 이들은 모두 마크 트웨인의 유령을 보았다는 목격담을 쏟아냈다. 특히 이들의 공통점은 유령이 "난 클레멘스 아직 해결해야 할 일이 남아 여기에 있어" 라고 말했다는 것. 유령이 말한 클레멘스는 마크 트웨인의 본명인 사무엘 랭온 클레멘스였다. 이 건물은 스퀘어 공원 근처에 위치하고 있다. 첫 번째 목격은 1층 계단 근처에서 흰색 양복을 입은 유령이 나타난 것이다. 1930년대에는 한 모녀가 창가 근처에서 마크 트웨인의 유령을 봤다고 해서 난리가 났었다고 한다. 유령 목격은 멈추지 않았다. 미국의 여배우 얀 브라이언트 바텔과 그 남편은 1957년에 최상층 아파트로 이사했다. 이사한 바로 그날 얀은 뒤가 솟아있는 괴물 같은 그림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다고 했다. 얀은 몇 년 후 회고록을 출간했는데 목 뒤쪽을 간지럽히는 무언가를 느꼈고 아파트 전체에서 썩은 냄새가 났었다고 썼다. 그 후 한 심령가를 불렀는데 심령가는 그녀에게 손을 뻗어 그것을 만져보라고 했다고 한다. 그녀는 아무것도 없지만 무언가를 만졌다고 한다. 쌀쌀하고 축축한 습지의 안개를 만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다고 증언했다. 얀과 그 남편은 초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전문가와 조사 매체도 불렀다. 이 매체는 마루판 아래에서 뭔가 또 더 많은 죽은 것들이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들은 아마도 어린 소녀나 죽은 고양이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다고도 말했다. 결국 얀과 남편은 집의 심령 현상을 해결하지 못하고 다시 이사를 떠나게 되었다. 결국 모두가 떠난 뒤 폐가가 된 집은 이후 개조를 거쳐 10개 호실 아파트로 재탄생했다. 이어 1957년 배우 겸 작가 얀 브라이언트 바텔이 이사왔으나 또다시 유령을 목격하게 됐다. 이에 얀은 심리학자 겸 엑소시스트 한스 홀저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한스 홀저에 따르면 1867년 19살 여성 리니 멜리슨이 남북전쟁에서 남편을 떠나보낸 뒤 충격으로 아이까지 유산하자 하니 남아 이곳에 남아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마크 트웨인 역시 리니 멜리슨의 원한을 풀어달라며 집을 떠나지 못했다고 한다. 현재 문제의 집은 뉴욕에서 가장 무서운 집으로 손꼽히며 여전히 마크 트웨인 유령이 떠돈다는 루머에 시달리고 있다.